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확진자가 중랑구에 있는 한 헬스장을 방문하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봉구의 요양시설에서는 밤사이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발생 확진자 44명 가운데 43명이 수도권이었습니다. 서울시 구청별 자체 집계 결과 추가 감염 사례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어학원의 수강생이 확진 판정 전 방문한 운동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어제 확진된 20대 남성이 지난 9일과 10일 강남구 어학원 수강생과 같은 헬스장을 이용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운동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학원 수강생은 10일 선별 검사를 받은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랑구는 헬스장의 동시간대 방문자와 직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이틀 전 첫 확진자가 나온 여의도 IFC의 한 치과 근무자 등 확진자 3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도봉구에 있는 요양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이 시설 관련 신규 확진자는 14명, 누적 확진자는 16명인데 현재까지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은 성심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104명 가운데 검사가 진행 중인 1명을 뺀 1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1명 늘었고 수도권 개척교회와 양천구 탁구장, 한국대학생 선교회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전국에서 29만 5천 명이 응시한 올해 최대 규모의 지방 공무원 시험이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중 지방 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천 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평소 30명 수준인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이번엔 20명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12시 반쯤 경북 포항시 동촌동 포스코 제2열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구급대 등 소방차 20여 대를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최소 16명 나오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짜리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방역 작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80대 남성은 지난 8일까지 이곳을 나오고 지난 9일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문자 받자마자 충격적이었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하고 가족 돌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시설 휴관으로 당장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를 더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강남구 회사, 금천구 교회 등으로 번져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 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시설도 늘어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임과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해서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2단계 정상화 조치가 각 주별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계속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미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선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it's consistent with several other studies which essentially show that if you've got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the virus really has no place to go.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뉴욕주 등 그동안 진원지였던 곳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적 시위 여파로 인한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정규 브리핑이 있을 텐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49명 늘어서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12,051명입니다. 네. 사망자는 다행히 어제 없어서 277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27명 늘어서 1,083명입니다. 이 숫자가 계속 늘면 늘수록 병실에 대한, 병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 49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환자는 5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국내 발생이 44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29명, 경기가 14명, 그리고 대구가 3명, 그리고 인천, 충남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검역에서 또 1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 99%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에이발 집단 감염이 또 중국 동포교회 쉼터랑 그리고 어학원, 콜센터, 교회 등 적어도 8곳 이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또 노인 요양시설인 데이케어 센터와 요양원 등에서도 또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병세가 이 중환 환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전날 이 브리핑 기준으로 보면요. 중증 이상 환자가 18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은 6명, 여기서 네. 중증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환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위중한 사람은 12명인데 위중하다는 건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12명 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중에서 75%가 60대 이상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특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위중한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네, 저희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집단 감염이 여러 곳에서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당국에서 다 챙길 수가 있을지 그게 걱정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집단 감염이 너무 여러 곳이라 일일이 지금 챙기기 파악하기도 조차 어려운 실정인데요. 예. 사실 5월 6일,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의 큰 규모로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부천 이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또 한 번 큰 줄기를 형성했고 네. 그 두 줄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잦아들면서 그 이후에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악구 리치웨이 지금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서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이 좀 주된 양상으로 가지를 계속 치고 있다 볼 수가 2차, 있고 3차 계속 맞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교회나 사업장 등으로 퍼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리치웨이발 이 방문 판매 관련해서는 일단은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려가 큰데요. 65세 이상이 이 중에서 44%가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또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도 있고요. 또 경기 광주의 행복한 요양원, 또 네. 경기 안양시 나눔제가 요양원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또 새롭게 강남 학원과 확진자에서 헬스장으로 이어지는 또 교회로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확인돼서 또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 유행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로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지금 방역 당국의 브리핑 현장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6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051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330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명으로 현재 1,083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해외 유입이 5명으로 추정 유입 국가는 유럽이 4명, 중국 외에 아시아, 즉 아랍에미리트 1명입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 격리 중 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이제까지 총 10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리치웨이 관련해서 어제보다 14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5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던 접촉자 중에 1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6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지난 6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6월 12일에 이용자 11명,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가족 및 친척 2명도 추가로 확인돼서 현재까지 총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주말을 맞아 최근에 발생한 집단 발생이 지하 또는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찬송이나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히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해서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며 발열 및 의심 증상을 확인하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식사 제공을 하지 말아주시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 즉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은 하지 말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마시고 어르신들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시더라도 식사나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자주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진료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 하루 수만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도 여름철에 더욱 가중되는 의료진의 필요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중심에는 치명률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사망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기저질환자 분들의 경우에는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을 최대한 피해 주시도록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령별 치명률이 말해주듯이 수도권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당분간 외출 자제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께서만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수도권의 청년층, 또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시작된 유행이 사업장이나 종교시설, 탁구장 등의 모임을 거쳐서 결국 최근 요양원 등으로 전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망의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증상, 증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파가 되는 그런 고약한 특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 또 일부에서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가볍게 앓고 가는 병이라는 방심이 수도권의 유행을 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보호는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어르신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청장년층의 조심과 주의, 즉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키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무더위 속에서도 수도권의 유행으로 하루 1 내지 2만 명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절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께서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청이 공인하였듯이 레벨 D의 전신 방호복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 착용을 권장드리면서 진심으로 현장에서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전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고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면서 감염의 피해를 막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브리핑 앞부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박광식 기자,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집단 감염의 확진자 숫자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5명 늘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츠웨이 방문 판매 관련해서는요, 14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늘어서 지금까지 153명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양천구 운동시설에서도 1명이 추가돼서 6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접촉자가 또 추가돼서 확진자가 추가돼서 16명이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지하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에 대한 모임이나 행사를 반드시 피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특히 이런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다과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지극히 위험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특히 고령층에서 지금 확실히 환자가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환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치명률이 올라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개인 방역,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어르신들만 이런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본인은 걸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방심이 아니라 본인들도 조심해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족 중에 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조심을 해야겠죠. 아까 그 수도권 지역에서의
일파만파 퍼지는 집단 감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런 일련의 유행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로 지금 이 유행이 더 커질지 적어질지를 판단합니다. 지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R 노트 값이 수도권하고요, 이 수도권 외 지역하고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의 이 수치인데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은 이 R 노트 값이 0.5에서 0.6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전파시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수도권 지역은 좀 다릅니다. 수도권 지역만 분석을 해보면 1.7에서 1.8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배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2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거니까 계속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진단 당시에 방역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무증상 비율이 30% 내외라고 하니까 지금 무증상인 채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걱정인 것이 지금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좀 이제 느슨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증세가 코로나19랑 비슷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 질환하고 코로나19 증상하고 또 감별이 안 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또 여름철이 되면 확실히 또 더위병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이 코로나19 증상하고 예를 들어서 발열이나 그리고 각종 뭐 두통, 근육통 등 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장마철이나 이제 폭염이 연달아 겹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실내에서 밀폐된 그런 공간에 밀집된 접촉을 하게 되면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전파가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일수록 거리 두기 그리고 또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아동 학대 감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조사 등의 차질이 생기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최근 들어 아동학대 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기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방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보지 못한다던가 부모님들이 거부하신다던가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면은 그걸 또 강제적으로 가정에 막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고준희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같은 위기 아동을 예측한 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방문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만 그렇게 사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문 조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인지 아동학대 112 신고도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지난 3월과 4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5% 넘게 줄어든 겁니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턴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만 등교가 미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에서 했던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경남 창녕에서 어린 딸을 잔인하게 학대한 계부가 오늘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친모는 건강 문제로 경찰 연행이 미뤄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오늘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늘 35살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오전 11시 55분쯤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행 당시 계부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부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자해 소동을 벌여 이번에 경찰 조사가 늦어졌습니다. 계부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살 친모는 건강 문제로 조사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경남 창녕군에 사는 9살 여자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4층 빌라 옥상을 통해 옆집으로 탈출해 도로를 달리다가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계부와 친모에 대해 여자 어린이를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에선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헌신적 공헌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변모해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가치를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리처드 그린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위협성을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혼재돼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